안녕하세요. AI의 발전과 방송업계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2012 한우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AI,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AI로 인해 발생한 방송업계의 변화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방송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이 무엇일까 였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커리어넷에서 대표적인 몇몇 방송업계 직업들의 공통적인 핵심 능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부분의 직업이 창의력과 예술시각 능력이라는 핵심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창의력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방송업계의 특성상 다른 이들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중 창의성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기술이 바로 AI였습니다. AI란 컴퓨터에서 음성 및 작성된 언어를 보고 이해하고 번역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으로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의 뇌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의 목적 자체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 창의력, 공감 능력과 같은 인간 고유의 뇌 기능을 중요시하는 방송업계에 있어 AI는 다양하고 거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가 방송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4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미 방송통신 전시회에서 전미방송협회 NAB는 2023년 방송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AI, 버추얼 스튜디오, 콘텐츠 FAST를 꼽았고 참석자들은 AI 확산으로 인한 기대감과 우려를 함께 표출했습니다. AI의 확산이 잠재적인 수익 확대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 행사에서 션킹 부사장은 AI 음성으로도 알려진 합성 보이스를 이용하면 라디오 호스트나 방송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갑자기 기상특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튜디오로 가거나 개별적으로 녹화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AI의 긍정 이용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NAB의 회장이자 CEO인 르게이트는 우리가 빅테크 플랫폼의 트래픽에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라며 AI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AI의 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는 서포터인 동시에 기존의 인간이 하던 간단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면서 일자리를 빼앗는 사베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방송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업의 생성과 소멸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가 이들과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지,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해 경쟁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들을 마냥 적대시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들은 더 이상 위험한 경쟁 상대가 아닌 편리한 생존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경쟁하고 이용해야 할 AI에 대해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죠. AI는 예전부터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중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논란의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새벽의 자리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9월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가 AI 일러스트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아를 저작권청에 등록하려 했으나 저작권청은 미드저니의 사용자 카시타노바는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로 형성하지 않았다. 며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주체적 의지를 지니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산출물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다른 도구와 미드저니 사이에 엄연한 차이를 만든다. 고 지적하며 카시타노바의 저작권을 그가 쓴 본문의 한정에 인정한 것이죠. 이는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벌어진 거의 최초의 사건이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AI와 관련된 사건이 한 차례 일어났는데요. 올해 7월 할리우드가 출연비 중이 적은 단역 배우들의 출연을 AI와 컴퓨터로 만든 얼굴, 음성으로 대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의 배우 조합이 이미 진행 중이던 작가 조합의 파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작가 조합의 파업도 AI를 이용한 각본 제작에 반발에 일어난 것이기에 이 사건이야말로 AI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미디어계에서 일어날 분쟁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합의 파업은 결국 양측 간의 합의 끝에 막을 내렸는데요. 합의 내용 중 AI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작가가 이미 작성한 시나리오를 AI가 편집할 수 없게 됐고, 작가가 AI의 결과물을 각색하더라도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해 AI의 보조 수단으로 적은 임금이 지급될 사례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작가에게 AI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두 사건을 종합해보면 방송업계는 AI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율 및 실직자들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법률도 하루빨리 제정되어 기술의 발전 속도의 질서가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은 AI 기술이기에 이 기술의 도입에 대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기술이 아무리 유용하고 혁신적일지라도 결국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규율이 없다면,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AI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기술이 아닌 우리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AI의 문제점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지 못했지만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이 주제를 더욱 심층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와 AI 공존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